불가능해 보이는 집들이 존재합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지고 깊은 산속에 숨겨지며 자연이 끊임없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장소에 자리한 이 특별한 거주지는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에 도전합니다. 고립된 절벽 마을은 바람이 매일같이 바위를 깎을 정도로 강하고, 비가 내리면 급류가 산을 타고 흐르며 눈이 쌓이면 온도가 영하 이하로 떨어집니다. 또 다른 외진 정착지는 끊임없는 폭우와 혹한, 혹은 장렬하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맞서며 살아갑니다. 각각의 장소는 생존과 회복력의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인간이 얼마나 극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거주지는 전통적인 건축 기술과 현대적인 혁신이 결합된 결과이며, 주민들은 물 공급, 에너지 확보, 안전한 피난처 등을 스스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집들을 탐험하면서 그곳의 모든 지붕이 인간이 지구 어느 곳에서든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중국 연주는 두 거대한 바위벽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로 얇은 콘크리트 조각처럼 보인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좁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며 마치 사라질 듯이 압축된 모습이다. 도시 전체가 강을 따라 뻗어 있는데 가장 좁은 구간은 약 30m에 불과해 마치 산골 틈새에 꼭 끼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큰 홍수가 찾아오면 강물에 휩쓸릴 위협이 상존한다. 이곳의 높은 건물들은 강바닥에 직접 박힌 높은 콘크리트 기둥 위에 서 있어 급류 위에 아파트 단지를 떠받치고 있다. 공간이 극도로 부족해 주요 도로는 거의 하나뿐이며 주택과 철도는 같은 좁은 땅 위에 겹쳐져 어쩔 수 없이 함께 사용한다. 독특한 형태 외에도 이곳 이름은 소금 건널목이라는 뜻으로 옛 남부 실크로드의 중요한 무역 거점이었으며 과거 카라반이 이 좁은 평을 지나갔던 기록이 남아있다. 낮은 구름이 건물과 절벽 사이를 떠다닐 때 도시는 마치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에 나타난 듯 신비롭게 느껴진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자치주에 위치한 과딕스는 햇빛에 붉게 물든 언덕을 가로질러 수천 개의 하얀 굴뚝이 솟아있는 곳이다. 마치 도시가 스스로 땅속으로 파묻힌 듯 이곳은 지하에 숨겨진 마을의 마지막 흔적처럼 보인다. 과딕스는 깊게 침식된 점토와 암석 능선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땅이 날카롭게 접히고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붉은 풍경을 만든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서기 1500년대부터 파냈으며 오늘날에도 2000채 이상의 지하주택은 전기와 수도, 가구 등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외관과 굴뚝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는 미관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표면을 소독하고 햇빛을 반사해 긴 여름 동안 동굴지구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두꺼운 점토벽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바깥 날씨가 혹독해져도 실내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지하주택 내부는 어두컴컴하지 않으며 인공 조명과 현대적인 인테리어 덕분에 일반적인 지상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굴뚝뚝이 반사하는 햇빛 덕분에 여름철에도 실내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는다. 가을과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점토벽을 통해 서서히 들어오지만 두꺼운 벽이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점토와 암석 능선이 만든 급경사와 굴곡은 마치 자연이 만든 미로처럼 보이며 일출과 일몰에 따라 풍경은 황금빛에서 짙은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 지역은 로마 시대에도 이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중세 이후에 지하 주거가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의 지하 마을은 매년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신비롭고 독특한 풍경을 감상하게 한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간단한 동굴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면 도심 중앙에는 옛 모스크 부지에 세워진 과딕스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성당은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이 결합된 웅장한 건축물이다. 중국 운무체는 구름 바다 위에 떠 있는 돌마을로 해발 1200m 정도의 산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마치 땅과 완전히 단절된 신비로운 섬처럼 보인다. 면적은 2.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490m 깊이의 절벽으로 네 방향 모두 둘러싸여 있어 자연 요새처럼 거의 침략군이 정복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 절벽은 거의 490m 높이로
아래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한다. 이 절벽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마을을 감싸며 바람과 비가 끊임없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돌계단이 절벽에 새겨진 좁은 길을 따라야 한다. 돌계단은 수천 걸음에 이르며 각각은 손으로 직접 새겨진다. 길이 가장 좁은 구간은 60cm 정도로 산과 공중 사이에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걷는 느낌이다. 가장 가늘어진 길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협을 주지만 그만큼 숨이 막히는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음무체라는 이름은 옛 전설에서 방어군이 적군에게 음식이 아직 남아있다고 속이기 위해 신선한 물고기를 심연에 던진 이야기에 유래한다. 여기에는 100개가 넘는 건축물이 초록색 석회암으로 전통적인 고도의 기술만으로 만든데 철못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 건축물은 초록색 석회암을 사용해 전통적인 조각기법과 맞춤형 아치를 통해 지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버티고 있다. 고대 나무 뿌리는 두께가 1.5m에 달하는 벽을 감싸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만든 구조가 하나로 융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물탱크는 바위 속에 정교하게 파내어 비와 눈을 모아 저장한다. 이 모든 요소는 마을이 외부 문명과 단절된 채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게 만든 핵심이다. 시샤공전, 중국. 해가 구름 사이로 저물 때 옅은 보랏빛이 굽은 지붕 위에 내려앉아 복합 건물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만들며 이것이 신비로운 이름 시샤가 유래된 이유이기도 하다. 해발 2440m에 자리한 이 도교 사원은 절벽에 매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바위 속 깊이 새겨져 있어 산비탈에 직접 조각된 신성한 예배 공간을 형성한다. 목조 구조는 전통적인 독공 시스템을 사용해 수세기 동안 버틸 수 있게 하며 철산 화물이 풍부한 붉은 토양과 대비되어 빛난다. 이곳의 지붕은 전통적인 청동 타일로 마감되어 일몰 때 햇빛을 받아 붉은 빛을 반사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수천 톤에 달하는 돌과 목재, 그리고 지붕 타일이 모두 인간의 힘과 간단한 도르래 장치만으로 이 높은 곳까지 운반되었다는 사실이다. 현대 기계 없이 이루어진 일이며 인력과 도르래만으로 운반된 자재는 무게와 부피가 어마어마했지만 노동자들의 끈질김과 지혜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유일한 접근길은 길이 6.4km에 달하는 도로이며 49개의 날카로운 유자형 구비로 산비탈을 위험하게 감돈다. 도로는 가파른 절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며 각 구비마다 급경사와 좁은 폭이 결합돼 운전자를 긴장시킨다. 각 구비마다 전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진다. 그 대신 높은 목조 발코니에서 바라보면 구름 아래 붉은 계곡이 불길처럼 물결침에 펼쳐지고 구름 사이로 퍼지는 붉은 안개와 멀리 보이는 산맥이 어우러져 마치 다른 차원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이곳은 격렬하고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사이에 떠있는 외딴 예배의 세계로 변한다. 베트남 호아방 마을은 푸른 산림에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전체가 차가운 회색빛을 띤 돌로만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집과 길 모두 같은 색조를 공유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석조 구조물처럼 느껴집니다. 최초의 주택은 약 1594년부터 1677년 사이에 건축되었는데 이는 마크 왕조가 산속으로 물러나 이곳을 적에 맞서는 방어기지로 삼은 시기와 맞물립니다. 타이족에게 돌은 단순한 건축 재료를 넘어 보호신으로 여겨지며 각 가옥은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길 바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벽의 두께는 60cm에서 90cm 정도이며 많은 부분이 시멘트 없이 손으로 직접 쌓아 올려졌음에도 수세기 동안 바람과 비에 견뎌왔습니다. 각 가옥은 두 층으로 구성되어 아래층은 가축과 도구를 보관하고 위층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름에는 내부를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해 현대식 단열재 없이도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이끼가 돌벽을 뒤덮고 비가 온 뒤 빛나는 마을길을 바라보면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한 고요하고 고대적인 신비가 온전히 느껴집니다. 베트남의 반 떠다니는 마을은 푸른 바다 한가운데 밝은 분놀림처럼 떠 있어 거대한 석회암 벽으로 둘러싸인 고대 어촌 도시이다. 이 석회암 벽은 바다에서 곧바로 솟아오르며 높은 산등성이가 자연적인 분지를 이루어 강한 바람과 폭풍을 차단한다. 그 결과
물은 5에서 10m 깊이로 유지되며 대부분의 연중 거울처럼 고요하다. 수백 개의 화려한 떠있던 집들이 밧줄과 작은 나무다리로 연결되어 마치 전체 정착지를 감시하는 거대한 돌기둥 사이를 누비는 미로와 같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걷기조차 서툴 때부터 작은 배를 저어보는 법을 배우며 떠있는 교실에서는 독서 소리와 부드러운 파도가 수세기 동안 함께 울려왔다.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데 마을 바닥 바로 아래 생태계가 살아있어 수백 종의 물고기와 산호가 맑은 에메랄드빛 물속에 숨는다. 해가 산맥 뒤로 넘어가면 마을 전체가 물 위에 금빛 도시처럼 빛나며 조용한 만 안에서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 오만의 아람라. 400년 된 이 마을은 대지 위에 솟은 서사적 오아시스처럼 거의 전부가 붉은 진흙과 지프로 만든 걸작이다. 세대를 거쳐 층층이 쌓아 올린 진흙 벽돌집은 2층에서 3층 높이이며 벽은 60cm 두께라서 외부보다 섭씨 20도에서 15도 낮게 유지된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강렬히 내리쬐어도 내부는 비교적 서늘하다. 풍경은 붉은 진흙, 에메랄드빛 팜나무숲, 그리고 뒤에 자리한 은혜색 산맥 사이에 강렬한 대비를 만든다. 주민들을 유지하기 위해 선조들은 자연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 산악 지하 샘물에서 마을로 물을 끌어오는 팔라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빽빽이 들어선 집들 사이에는 좁고 그늘진 골목이 있어 정오에도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아 사막 더위 속에서 드문 시원함을 제공한다. 마을의 일부는 버려져 서서히 땅으로 녹아들고 나머지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며 과거와 현재가 같은 벽 안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마오실람, 인도. 마오실람은 비가 내리는 마을이라기보다 비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1186cm에 달한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습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카시 힐즐즈가 습한 구름을 위로 밀어올려 반복적으로 응결시켜 끝없이 물을 땅에 쏟아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위벽, 지붕, 나무들은 두꺼운 이끼로 뒤덮이고 양채식물, 풀, 야생난초의 녹색은 회색 하늘과 대비되어 거의 비현실처럼 보인다. 두꺼운 이끼는 마치 푸른 베일처럼 바위와 나무를 감싸며 이 지역의 습기와 영원한 비의 증거가 된다. 수십 년에 걸쳐 고무나무의 뿌리로 만든 살아있는 뿌리다리는 독특한 녹색 솔루션으로 강력한 홍수를 가로질러 마을들이 서로 단절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뿌리다리는 사람들의 손길과 자연의 힘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로 홍수 시에도 튼튼하게 버틴다. 따라서 이곳은 단순히 비의 땅이 아니라 물이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도전을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장소이다. 포르투갈 몬산투는 해발 약 760m에 자리한 화강암 언덕 위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마치 산비탈에 그대로 끼워진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들이 집의 일부분이 된다.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바위를 깨뜨려 공간을 만들기보다 바위 주위에 집을 짓거나 자연 균열에 끼워 넣는 방식을 익혔고 그 결과 마을과 산이 거의 하나의 형태로 융합되었다. 그곳의 집들은 바위 틈새에 딱 맞게 끼워져 있어 외부에서 볼 때는 바위와 건축물이 하나로 뒤섞인 듯 보인다. 특히 일부 바위는 200톤이 넘는 무게의 지붕 역할을 하며 두꺼운 석재로 이루어져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첫 방문객에게 신비롭고도 놀라운 인상을 남긴다. 거리 역시 직선이 아니라 돌계단과 좁은 골목, 화강암 벽으로 이루어진 미로와 같으며 햇빛이 드물게 비추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든다. 일부 통로는 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다. 건축 양식만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매년 5월이면 주민들은 바위 위에서 꽃으로 가득 찬 점토 항아리를 던져 옛날 적군을 속였다는 전설을 기린다. 전설에 따르면 적군이 마을을 점령하려 할 때 주민들은 높은 바위 위에서 화려한 꽃병을 던져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전해진다. 이 전통은 매년 5월에만 재현되며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든다. 이와 같은 거의 손대지 않은 볼생활 방식이 인정받아 1938년에는
포르투갈 전역에서 가장 포르투갈스러운 마을로 공식적으로 표창받았다. 오라두르 슈르글렌, 프랑스. 한때 누베라퀴텐 지방의 조용한 교역지였던 이 마을은 프랑스 역사에 남은 침묵의 상처가 되었다. 1944년 6월 10일 전쟁 중 대규모 비극이 발생해 640명이 넘는 주민들의 평범한 삶을 빼앗았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국가의 집단 기억에 깊은 무게로 남아있다. 전쟁이 끝난 뒤 샤를 드골 대통령은 이 폐허를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마을은 세대를 넘어 슬픔과 추모의 국가 기념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길가에 녹슨 오래된 자동차, 아이들의 자전거, 부서진 집안에 놓인 재봉틀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시간이 그곳에 멈춘 듯한 느낌을 준다. 회색으로 갈라진 콘크리트와 파괴의 흔적 사이에는 녹색 이끼와 잡초, 덩굴이 조용히 자라며 부패와 삶이 동시에 이어지는 슬픈 대비를 만든다. 따라서 오라두르 슈르글레는 단순히 버려진 마을이 아니라 전쟁의 대가와 그 뒤에 찾아온 평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조용한 경고이다. 뉴질랜드 북섬의 푸른 언덕 사이에 자리한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은 이 나라에서 가장 놀라운 자연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수백만 년에 걸쳐 흐르는 지하강이 고대 석회암을 서서히 침식하면서 거대한 동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내부에는 넓은 방들, 섬세한 종유석, 그리고 투명도가 높은 물줄기가 숨겨져 있다. 동굴 내부는 수십 미터에 이르는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고 석회암이 물에 녹아 만든 석순과 석주가 무수히 자라난다. 특히 어둠이 깔렸었을 때 드러나는 경이로움은 수천 마리의 작은 반딧불이가 천장을 파란 초록빛으로 물들여 마치 지하 깊숙이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진 듯한 환상적인 광경을 만든다. 반딧불이 방출하는 빛은 부드럽고 은은하여 물 표면에 반사될 때 천장을 가득 메우며 방문객들은 조용히 보트를 타고 유명한 반딧불 동굴을 가로지르며 완전한 정적 속에서 물 위에 반사되는 빛이 잔잔한 파동을 따라 반짝이는 모습을 감상한다. 보트는 소음이 거의 없는 전동식으로 설계돼 엔진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아 오직 반딧불이 만들어내는 빛과 물결 소리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물은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고 그 투명함 때문에 보트 안에서도 바닥에 작은 돌조각이 선명히 보인다. 이 고요함은 인간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물속의 작은 모래알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동굴은 자연미뿐만 아니라 현지 마오리 부족에게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며 그들은 이곳을 조상들의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라 여기고 중요한 의식과 이야기가 이곳에서 전해 내려왔다. 마오리 부족은 이 동굴을 빛의 길이라 부르며 어린이들에게 전통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소로도 활용한다. 오늘날 와이토모는 지질학, 생물학, 그리고 역사의 이야기가 하나로 얽힌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여 여행자에게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매혹적인 광경 중 하나를 직접 목격할 기회를 준다. 수많은 여행객이 이곳을 찾아와 한밤중에 동굴을 탐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기록하고 과학자들에게도 연구 가치가 높은 장소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질학자들은 석회암의 층을 연구하고 생물학자들은 반딧불이의 발광 메커니즘을 탐구하며 역사학자들은 마오리 전통과 연결된 이야기를 기록한다. 어둠 자체가 비범한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이 특별한 장소는 방문하는 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감동을 안겨준다. 클링스톤 하우스는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푸른 바다 한가운데 화강암 바위 위에 고요히 서 있는 외딴 목조 주택이다. 1905년에 건축된 이 건물은 120년 이상을 견디하며 그 사이에 일어난 수많은 강풍과 폭풍을 모두 이겨냈다. 특히 1938년에 발생한 대재해는 주변 해안설을 크게 파괴했지만 클랭이스톤 하우스는 그 격렬한 파도와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버텨냈다. 외관은 멀리서 볼 때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3층으로 이루어진 구조이며 23개의 방과 65개의 창문을 갖추고 사방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한다. 각 방은 고유의 특색을 지니며 창문을 도로놓은 햇빛은 바다의 반짝임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1961년에 이 집이 $3,600에 매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가격은 현재 이 건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고려하면 너무 낮은 금액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벽의 목재는 바람과 물결에 씻겨 은빛 회색으로 변했으며 바위와 바다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직접 만든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건물 자체가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된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클링스톤이라는 이름은 바다 위 바위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 이 건물을 정확히 묘사하며 한 세기 넘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온 모습을 잘 표현한다. 아오가시마 섬, 일본. 아오가시마 섬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자리한 드물게 이중 칼데라 구조를 가진 화산섬으로 매우 제한된 면적 안에 복잡하게 겹쳐진 지형을 보여준다. 섬의 전체 가로 길이는 약 3.2km에 불과하지만 해수면 위로는 거의 424m까지 솟아올라 수천 년에 걸친 연속적인 분출 단계가 쌓아올린 결과이다. 섬을 둘러싼 가파른 외곽절 절벽은 마치 자연이 만든 방어벽처럼 위용을 드러내며 그 안쪽에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화산 원뿔이 중앙에 함몰된 분재 안에 자리 잡아 마치 산안의 산과 같은 독특한 풍경을 만든다. 지표면 아래에서는 아직도 미세한 지열 배출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도 화산열이 남아있음을 조용히 알리고, 이는 섬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을 형성한 거대한 자연의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러한 명확한 형태와 완전한 화산 구조 덕분에 아오가시마 섬은 칼데라의 진화 과정과 층화된 화산 건축을 연구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표본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의 지질학자와 연구팀을 이 외딴 해안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현장 조사와 관측을 진행하게 만든다. 그 외딴 해안과 접근의 어려움은 섬을 찾는 이들을 제한하지만 이는 동시에 연구진이 현장 조사를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만든다.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질 구조가 한 곳에 집중돼 있어 지구 내부의 복합적인 화산 작용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드문 사례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의 대학과 연구소는 정기적으로 현장 탐사를 계획하고 최신 장비를 이용해 화산 활동의 미세 변동을 모니터링한다. 이 섬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학적 탐구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작은 섬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복합적인 화산 역사는 지구 과거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튀니지의 마트마타. 사막 위에 지붕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곳 주민들이 사하라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전부를 지하에 숨긴 세계처럼 생활하기 때문이다. 베르베르 사람들은 원형 구덩이를 깊이 5m에서 10m, 폭은 10m에서 15m 정도 파서 마당으로 만든 뒤 주변 바위벽을 가로로 파내어 그 안에 집을 짓는다. 두터운 바위가 모든 것을 둘러싸기 때문에 내부 온도는 섭씨 20도 정도를 유지하고 외부는 낮에 섭씨 45도 이상으로 오르다가 밤에는 갑작스레 영하로 떨어진다. 마트마타의 풍경은 달 피면과 닮아 수천 개의 거대한 구덩이가 구워진 붉은 흙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다. 거의 완벽히 숨겨졌던 이 지하 세계는 1969년의 역사적인 홍수로 처음 드러났으며 그 외계 같은 모습 때문에 스타워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의 고향으로 선택되어 고대 동굴 마을이 전 세계적인 영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코버패디, 호주. 붉은 땅이 화덕처럼 파오르는 이곳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지표면이 아니라 지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이하다. 첫 번째 오팔이 발견된 1915년 이후 코버패디는 세계 오팔의 수도가 되었으며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생산한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각지에서 광부들이 몰려든다. 아이디엘 2,500명 정도 되는 주민 중 절반 이상이 바위 깊숙이 파낸 주거지에 살아 섭씨 45도 이상의 여름 더위가 큐면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 경우를 피한다. 지하에 조성된 주거지는 두꺼운 암석을 직접 파내어 만든 것으로 외부의 극심한 온도 변화로부터 완벽히 차단한다. 원조한 사암 아래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호텔, 상점, 교회까지 존재하며 호텔은 시원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상점은 광부들에게 필수품을 공급한다. 온도는 사계절 내내 섭씨 23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한다. 지표면에는 수많은 원뿔형 흙더미와 길게 뻗은 환기관이 흩어져 있어 멀리서 바라볼 때 마치 사막 한가운데 외계인의 작업장이 된 듯한 풍경을 만든다.
인간의 회복력은 풀없는 골프 코스에서도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빛나는 공을 사용해 밤에만 플레이함으로써 낮의 뜨거운 열기를 완전히 피한다. 잔디가 없는 골프 코스는 전통적인 초록색 잔디 대신 인공 조명으로 비추어지는 빛나는 공을 사용한다. 트리스탄 다쿠냐는 남대서양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인간이 거주하는 가장 외진 지역이다. 거대한 바다에 둘러싸여 외부와의 연결이 거의 없으며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간다. 섬에는 공항이 없고 대형 선박에 정박할 수 있는 깊은 항구도 없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출발해 약 6일에 걸친 해상 여정을 거친 뒤 작은 보트로 해안에 착륙한다. 주민은 소수이며 초기 정착 가문의 후손으로 농업과 어업, 양사육에 의존한다. 풍경은 차가운 검은 화산암 위에 푸른 양초원이 펼쳐짐마다 부드러운 빛과 차가운 바람이 동시에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섬 중심의 퀸메리 피크는 해발 약 2062m의 화산 정상으로 겨울이면 눈으로 뒤덮여 대서양 한가운데 자연 요새 같은 인상을 준다.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고 바다 어획물로 생활을 이어가는 자급자족 공동체를 이룬다. 1961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 전 주민이 대피했지만 대부분은 몇 년 뒤 다시 섬으로 돌아와 이전과 같은 생활을 재개했다. 이 복귀는 거리와 고립을 넘어선 인간의 생존 의지를 상징하며 트리스탄 다 쿠냐를 오늘도 강인한 살아있는 전설로 만든다. 트리스탄 다 쿠냐는 영국 해외 영토 중 하나이며 세인트 헬레나와 어센션 섬과 함께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섬 전체는 약 2,0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그보다 훨씬 작다. 기후는 해양성으로 연중 흐린 날씨와 바람이 잦으며 겨울에는 온도가 영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섬에는 도로가 없고 주민들은 주로 작은 보행로와 등산로를 이용해 이동한다. 보급품은 몇 달에 한 번씩 대형 선박이 방문해 운반하며 신선한 식료품은 직접 재배하거나 어업을 통해 확보한다. 화산 활동은 아직도 남아있어. 화산의 분화구 주변에는 위험지역으로 표시된 구역이 존재한다. 이처럼 외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외부와의 연락을 유지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연결이 설치돼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섬 주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섬에는 펭귄과 물범이 서식하며 독특한 조류 관찰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스마트폰과 위성전화를 사용해 긴급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해안에 자리한 바자우 수상 고가 마을은 동남아시아의 청록색 바다 한가운데에 숨겨져 있다. 바자우 사람들은 마치 파도에서 직접 태어난 듯 살아가며 숨을 약 13분 정도 참을 수 있고 직접 만든 고글만 착용한 채 약 70m 깊이까지 자유롭게 잠수한다. 그들의 거주지는 도로나 자동차가 전혀 없으며 바다 위에 높이 솟은 목재 고가집들만이 줄지어 서 있다. 집 아래로는 풍부한 산호초와 무수히 많은 물고기떼가 언제든지 선명하게 보이며 물속 풍경이 마치 거대한 수족관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마을 안의 모든 이동, 시장으로 가는 길, 사냥을 위한 출발점 모두가 전통 목재보트에 의존한다. 심지어 4살에서 5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조차 본능처럼 노를 저으며 바다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보트 타는 기술이 일찍부터 익숙하게 전수된다. 이곳 주민 대부분은 출생증명서도 여권도 없으며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달력이나 시계가 아닌 조수의 상승과 하강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며 바다와 조수가 삶의 기준이 된다. 해가 지면 전력망이 없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오직 별빛과 기름 등의 은은한 빛, 그리고 바다 위에 울려 퍼지는 거의 완전한 정적만이 남는다. 텔레비전이나 와이파드와 같은 현대적인 소음이 전혀 없어 자연의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귀를 채운다. 여성들은 하루 종일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쌀과 잎을 갈아 만든 노란색 수제 페이스트를 얼굴 전체에 얇게 바른다. 이 독특한 노란막은 그들에게 신비롭고 깊은 인상을 주며 바자우 문화의 상징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지며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현대 문명과는 완전히 대조되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집트 맨시트 나사는 단순한 빈민가가 아니다. 카이로 전역에서 모인 쓰레기가 지역 주민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고 도시가 버린 것을 기반으로 전체 경제가 움직이는 거대한 재활용 중심지이다. 이곳에서는 매일 새벽부터 쓰레기 수거 작업이 시작되어 주민들은 서로 협력하며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재사용할 방법을 모색한다. 붉은 벽돌이 촘촘히 늘어선 골목마다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 골목길을 메우고 발코니 위로 흘러내리며 옥상 위엔 매주 높아지는 작은 산처럼 쌓여 있다. 그 작은 산들은 비바람에 휘날리는 플라스틱 조각과 부서진 유리 조각이 뒤섞여 마치 살아 움직이는 풍경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일상에서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자체 높이의 4배에 달하는 짐을 실은 채 진흙과 금속 조각으로 뒤덮인 좁은 거리와 두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얽히며 지나간다. 이 거대한 차량들은 종종 부시 외곽에서 끌어온 대형 컨테이너를 실어 좁은 골목을 지나면서도 흔들림 없이 버텨낸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플라스틱, 금속, 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구분하는 기술을 배우며 생존을 위한 직업을 가족에게 물려받은 듯 익힌다. 그들은 학교 대신 거리에서 직접 교육을 받으며 재활용 기술을 마치 전통 공예처럼 세밀하게 연습한다. 그런 황폐함 속에서도 50채 건물의 정면을 가로질러 거대한 소해 작품이 펼쳐져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예술이 빛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서해는 전통적인 분놀림으로 50채 건물의 외벽을 가로질러 흐르며 각 글자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회복을 상징한다. 평범한 스카이라인을 야외 갤러리로 바꾸는 이 작품은 주변의 먼지와 소음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그 바로 옆 석회암산에 깊이 새겨진 2만석 규모의 거대한 동굴교회가 나타나 쓰레기와 소음 뒤에 숨겨진 전혀 다른 세계를 드러낸다. 이 동굴교회는 석회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대로 살려 내부에 수천 개의 좌석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신비로운 빛이 스며들어 신성함을 더한다. 구량마을, 중국. 이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붉은 절벽 위에 1700m 높이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산을 가로질러 길을 만들기 전까지 거의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1972년 이전에는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였으며 위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은 720계단의 가파른 돌계단, 즉 하늘 사다리와도 같은 길이었다.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면 끔찍한 대가를 치를 수 있었다. 이 고립을 깨기 위해 13명의 주민이 5년 동안 망치와 끌만을 이용해 절벽을 깎아 약 1250m 길이, 4.9m 높이, 4m 너비의 터널을 만들었다. 이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손수 노동의 위협이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터널을 따라 배치된 35개의 구멍이다. 각은 아래의 시면을 바로 바라보게 하며 처음에는 건설 과정에서 빛을 들여오고 부서진 돌을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평주와 목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곳의 집, 테이블, 의자, 그리고 돌담까지 모두 인근의 녹색 석회암으로 제작되었다. 그 결과 마을 전체가 필요에 의해 완전히 형성된 거칠지만 견고한 석재 세계가 되었다. 붉은 갈색 절벽과 녹색 숲, 그리고 시골 생활의 평온한 리듬 사이에서 구량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 평화로우면서도 위험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보다 안전한 접근이 가능해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분위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오인산은 중국에 위치한 신비로운 산으로 수천 개의 뾰족한 창처럼 하늘을 뚫고 구름 속을 뛰어오르며 샤오질롱이라는 용맹과 충절의 상징을 담고 오늘까지도 그의 업적을 기리며 존경받는다. 산은 해발 약 1500m에 이르며 가파른 석회암 절벽은 예고 없이 몰아치는 짙은근 구름에 갑자기 삼켜지곤 한다. 이곳의 영적 구조물은 바위를 껴안는 독특한 양식으로 자연 동굴 속 깊이 숨겨져 바람과 폭풍에 맞서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위치는 가장 험난한 기후에도 견고함을 보장한다. 최고점에 오르기 위해 방문객은 절벽에 새겨진 돌계단을 따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오르는 여정에 돌입한다. 특히 일부 구간은 폭이 50cm에 불과해 한 걸음만으로 안전과 심연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수세기 동안 바람과 습기에 닦여온 은회색 계단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걸음에 달아가면서도 그 표면은 세월에 비친 광택으로 부드럽게 빛난다. 길을 오르면 바위 틈새에서 옆으로 뻗은 고목 소나무가 우뚝 서고 그늘진 재회색 돌과 짙은 초록숲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어 마치 먹먹한 먹색화처럼 보인다. 이러한 풍경은 거칠고 외롭고 으스스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해주어 방문객에게 심오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산의 전통과 자연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연결고리를 상징하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와 경외심에 끌려 이곳을 찾는다.